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헬라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는 주전 332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곳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세워집니다. 이처럼 알렉산더는 어느 지역을 점령하러 갈 때마다 각 분야의 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서 정복지 문화와 그리스 문화 간의 교류를 시도하고 많은 알렉산드리아를 세우며 그리스 문화로 정복민들을 동화시킵니다. 고대 동방의 문명을 가리켜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시대의 이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의 문명이 만나서 헬라 문명, 곧 헬레니즘이 형성됩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을 통해 이 문명들이 통합된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이집트에서 다시 지중해 연안을 타고 올라가 페르시아의 4대 수도인 수사, 바벨론, 페르세폴리스, 바사, 엑바타나, 악메다를 차례로 점령합니다.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는 주전 326년 동쪽으로 계속 진군하여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당도했다가 오랜 전쟁에 지친 군인들의 더 이상의 종군 거부로 인해 군대를 돌려 돌아오게 되었고 주전 323년 32세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맙니다.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헬라 제국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부하들 사이에 후계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중 가장 강력했던 장군 안티고노스가 후계를 자처하며 제국을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류코스, 프톨레마이오스 등 4명이 연합하여 주전 301년 입소스 전투에서 안토니고스를 죽이고 제국을 분할 통치합니다. 알렉산더의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 구역을 보면 카산드로스,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본토, 셀류코스, 시리아와 동쪽 지역, 리시마코스, 수아시아와 트라키아와 그 북쪽, 프톨레마이오스,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네 번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주전 301년에서 31년. 주전 301년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 의해 팔레스타인은 이집트에 합병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역시 프톨레마이오스가 다스리는 이집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프톨레마이오스 2세,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 그때에는 히브리어가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번역본이 최초의 번역본인 70인역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요구에 의해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할 사람 72인을 선발해 그들로 하여금 각자가 성경을 번역하게 했는데 72명의 번역이 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70인역은 처음에는 모세 오경으로 시작해 차츰 구약 39권 전체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외경으로까지 번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이들의 번역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헬라어 번역 작업이 진행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의 번역 작업으로 인해 많은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헬라 제국 전체로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들은 대체로 속국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류코스 왕조 사이에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유대는 양쪽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히며 이후 여러 차례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셀류코스 왕조 주전 198년에서 165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를 받으며 비교적 평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유다 땅의 분위기는 주전 2세기 초를 전후하여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전 198년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부터 팔레스틴을 빼앗아 시리아에 합병시켰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안티오코스 3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처럼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유대인들을 향한 호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전 190년 로마와의 전쟁에 참패한 안티오코스 3세에게 1만 5천 달란트라는 배상금이 부과되자 이 막대한 배상금을 채우기 위하여 안티오코스 3세는 나라 안에 있는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이에 대한 백성의 저항이 일어났고 그는 결국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은 셀류코스 4세 역시 많은 조공을 바치라는 로마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셀류코스 4세는 한 장군에 의해 살해당하고 그의 뒤를 이어 셀류코스 4세의 동생이며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그의 영토 전역의 헬라적인 관습과 문화를 강요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하면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험난한 세월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직을 돈을 받고 임명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외에 많은 헬라 사상을 강요하자 포로 귀환 이후 유일신 사상을 확고하게 지니고 있는 유대인 귀환 공동체는 헬레니즘 사상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 정복을 꿈꾸며 두 차례에 걸쳐 원정을 떠났고 2차 원정을 통해 이집트를 거의 제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에 대한 정복 의지를 불태우고 있을 때 이미 다른 나라가 이집트에 대한 지배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여섯 번째, 발흥하는 로마.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는 주전 8세기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후 나라 전체를 통일해 왕조를 이어오던 그 나라 안에서 약 200년간 중요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로 평민들과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입니다. 평민들은 철저한 계급투쟁 끝에 평민들의 일정한 권리를 법으로 규정한 12동판법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법 기반 위에서 내부적으로 기틀을 다져가던 로마는 카르타고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결국 로마는 120년에 걸쳐 진행된 세 차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부와 해상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로마는 헬라 제국이 정복해 놓은 모든 땅을 포함하여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로마는 곧 포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고자 많은 군함을 이끌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때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역시 이집트를 점령하고자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로마의 장군 포필리우스 레나스는 안티오코스 4세를 세워놓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안티오코스 4세 주위에 둥근 원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원에서 나오기 전에 로마와 싸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눈앞에 로마 함대들을 보니 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조용히 뒤돌아서 나오는데 그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전쟁에서 실패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에서 진 것은 다 유대인들이 헬라 사상 수용을 거부하여 온 나라가 하나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극심한 유대인 탄압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전투를 포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안식일에 공격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도시를 강탈하고 많은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안식일도 지켜서는 안 되고 할례를 행해서도 안 되고 모세의 율법을 읽어도 안 되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신의 신상이 세워졌고 헬라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그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등 극에 달한 성전 모독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의 역사, 피해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으며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임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들 때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